257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저번 시간에 했던 구분구적법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fx 그래프를 하나 그렸다. 적당히 이런 그래프가 있다. 이 fx 그래프랑 x축 그리고 x는 a부터 x는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근데 이 그래프가 곡선이기 때문에 당장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분구적법 원리를 따라서 이 전체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을 일단 적당히 n등분을 한다. 같은 간격으로 자, n등분을 해서 직사각형한 모양을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 A 값부터 쏘아 올린 거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A가 아니고 그 다음 한 칸 간 거, 요 X 값을 쏘아 올린 거를 세로로 하는 밑변에 가로이기 되는 요 한 칸, 요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도 되고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X 값을 쏘아 올려서 가로이기 있는 똑같이 한 칸의 크기 직사각형, 세 번째 쏘아 올린 거 직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직사각형의 일단 넓이 합을 먼저 구해준 다음에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해준 게 실제 구하고 싶은 넓이랑 조금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 가로의 길이를 아주 작게, 그렇죠? 가로의 길이를 아주 작게 한다는 얘기는 A부터 B까지의 요 간격을 무한히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까지 구해주면은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의 넓이에 수렴한다, 그지? 자,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만 잘 세운 다음에 마무리는 극한을 하면 되는데 일단 식을 하나하나 써봅시다. 우선 전체 구간의 크기가 b 빼기 a가 전체 구간의 길이고요. 이거를 n등분을 하니까 얘를 n으로 나눈 값이 요 한 칸의 크기, 그죠? 설마 가로의 길이. 그럼 모든 가로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의 식을 쓸 때 n분의 b-a라는 가로의 길이는 다 똑같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x값 쏘아 올린 거 세로의 길이, 두 번째 x값 쏘아 올린 거 그 세로의 길이만 쫙 더해주면 되는데, 자, 그걸 덧셈식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시그마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요 x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a에서 요 한 칸의 크기만큼 더해진 거니까 첫 번째 x값은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가 되겠죠. 그 x값을 쏘아 올린다는 얘기는 그 x값을 함수 fx, x자리에 대입을 한 함수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쏘아 올리는 x값은 뭐냐? 처음에 a에서 출발을 해서 요 간격을 두 칸 간 거니까 a에서 출발해서 n분의 b 빼기 a라는 요 한 칸의 값을 두 번 간 거란 말이에요, 그지? 또 세 번 간 거, 네 번 간 거를 여기 fx, x자리에다가 다 집어넣은 함수값들을 모조리 시그마 더해야 된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더해야 될, 시그마를 해야 될 대상은 함수값을 더해 나가는 건데 함수값이라는 건 f고요. 그 f x자리에 들어갈 놈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죠? 그러면은 쭉 가다 보면은 중간에 k번째 x값을 쏘아 올리는 게 있겠죠? 그럼 k번째 x값은 a에서 출발을 해서 n분의 b 빼기 a라는 요 한 칸에를 총 k번을 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k번째 x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번째니까 여기다 곱하기 k를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전체가
소위 말하는 이 직사각형들의 세로의 길이의 시그마인데, 그럼 시그마 값은 변하는 값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k번째. 요 k의 값이 1부터 제일 마지막 번째라는 거는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제일 마지막이 총 n번째가 요 n분의 b 빼기 i를 n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k 값이 1부터 n까지. 자, 이 전체가 식은 되게 복잡한데 뜻을 잘 이해하면 돼요. b 빼기 a가 전체 구간의 길이, 나누기 n 했다 요 한 칸 가로의 길이. 시그마는 뭘 더할 거냐? 세로의 길이를 더할 거다. 세로의 길이라는 거는 함수값을 얘기한다. 그러면 x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인데 첫 번째 x값은 a 더하기 n분의 b를 한 칸, 두 번째는 두 칸, n번째는 n칸 간 거예요. 그거를 시그마를 계산한 게 직사각형의 넓이다. 자, 마무리는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n을 무한대로 보낸 극한을 구해준 게 이제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그래프랑 x축이랑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구간의 넓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급수라고 합니다. 급수. 우리 무조건 투 앞에서 급수 배웠죠. 급수. 어떤 합을 무한히 더해가는 거예요. 요거는 n번째까지 합인 거고, 그거를 극한한 게 급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구조법을 원리로 식을 쓴 게 얘인데, 이거를 우리는 제일 처음에 정적분이라는 걸 배울 때 fx와 x는 a부터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 a부터 b까지 함수 fx dx로 나타내자고 약속을 했죠. 그렇죠? 결국은 이 급수와 이 정적분은 서로 같은 거다라는 거를 지금 요 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은 문제가 이제 급수로 나올 거야. 급수로 나오는 놈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함수 f에다가 뭐 이상한 놈을 집어넣은 놈을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수할 때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공식이 있어, 제곱도 공식이 있어, 세제곱도 공식이 있어. 근데 네제곱은 배운 적이 없어. 이 시그마 값은 계산을 못합니다. 또 더구나 등비수열 같은 거에서 2의 n제곱이 k제곱이 있다. 뭐 k값 1부터 10번째까지. 요거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합공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요런 형태가 아닌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시그마인데 안에가 루트 k야. 루트라는 놈을 시그마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배운 적이 없어. 더구나 뭐 시그마 안에 뭐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어. 이런 걸 시그마 하시오. 계산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은 시그마를 계산할 수 없는 애들이 나오면은 식을 이렇게 세우고 그거의 극한을 구하는 게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는 거긴 한데 계산이 안 돼요. 그럼 기껏 했는데 이거 뭐 필요나 있는 말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거를 요렇게 정적분으로 바꿔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정적분 계산을 배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단어의 핵심은 급수로 나와 있는 거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할 건데, 자, 우선은 이 급수를 정적분이랑 모양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모양. 일단 모양 싸움이야. 우선은 여기 리미트와 시그마라는 기호 있죠? 리미트와 첫 번째 시그마라는 기호를 합쳐서 여기 정적분 기호로 바꿔주면 됩니다. 리미트와 시그마가 얘기하는 이 급수가 얘기하는 게 모양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인테그랄로 바뀐다. 자,
이걸 인테그랄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한 칸의 가로의 길이 있죠? 요 한 칸의 가로의 길이가 얘죠, 얘. 이놈을 dx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dx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 x 증가량 기억나나? x 증가량?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x 증가량이죠. 그 x 증가량 자체를 x를 리미트 x 증가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린 거 있죠, 그죠? 요게 소위 말하는 dx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x는 원래 x값 증가량이 요만큼 어떤 구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걸 한없이 0으로 보낸 거 있죠. 그거를 d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미분계수 배울 때 x값 증가량 델타 x분의 y값 증가량 델타 y를 요 자체는 평균 변화율이고 여기서 이 분모 x값 증가량을 0으로 보낸 거 이놈을 우리가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 그럴 때 이거를 dy dx라고 썼단 말이야. 자, 요 dx라는 뜻이 x값 증가량이 한없이 0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x값 증가량 가로의 길 한 칸 있죠? 요 놈을 dx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값 전체가 0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가로 한 칸의 크기 n분의 b 빼기 a를 정적분으로 바꿀 때 dx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럼 리미트 끝났고 시그마 끝났고 요 놈도 dx로 바꿨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잘 봐. 여기 f 할 때 여기 f 그대로 와 있잖아, 그지? 그대로 와 있고요. 그럼 뭐만 x로 바꿔주면 되냐? x로 바뀌는 게 이 f 괄호 안에 있는 요 전체가 지금 이렇게 x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지? 자, 이제 세 번째 뭘 x로 바꿀 거냐? 요거만 잘 정해주면 돼. 자, f 안에 들어가 있는 요식 전체가 x로 바뀐다. 자,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이걸 x로 바꿔주면 되는데 남은 거는 이제 이 적분 구간을 잘 정해야 돼. 적분 구간. 자, 적분 구간은 어떻게 정할 거냐? 자, 요 놈을 x로 바꿨을 때, 요 전체를 x로 바꿨을 때 적분 구간은 자, 보세요. 여기 k 보이죠? k? 여기 k. 자, k의 값이 시그마에서 1부터 시작하잖아. k의 값에다가 일단 시작하는 값 1을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 n이 지금 무한대로 가요. 그럼 k 값은 1인 거고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란 말이야. 그럼 이 전체가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a 값만 남네. 그래서 첫 번째 k 값이 1일 때 요 n 값을 무한대로 보내준 값이 a가 되는 거죠. 그게 아래 끝이다. x의 범위. 자, 마지막 k 값은 n입니다. k 자리에 n을 집어넣어요. n을 집어넣어주면은 이 n이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n이 사라지기 때문에 n 무한대로 보내봐야 n이 써먹을 데가 없어 지금. 그럼 이게 사라지면은 a 더하기 b 빼기 a가 남아. 그럼 a가 사라지니까 그때 x 값은 b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구간 윗끝이 b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가장 기본 첫 번째 방법. 자, 근데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이 기본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 일단 요건 똑같습니다. 리미트와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뀐다. 여기까지 공통이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k를 x로 바꾸는 요 방법이 기본인데 여기서 이 전체를 x로 바꾸지 않고 여기서 뭐만 x로 바꿀 수 있냐면은 a 값은 보세요. 상수잖아요. 상수인. a 값은 시그마랑도 상관이 없고 극한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a 값은 상수야. 자, 여기서
K가 붙어있는 놈 있지? K가 붙어있는 놈. 요 전체, 요 놈만 X로 바꿀 수가 있어. 즉, 이 K가 붙어있는 놈이 지금 변수란 말이야. 그치? K가 붙은 놈이 변수. K가 붙어있는 요 부분. n분의 b 빼기 a의 k. 요 놈만 x로 바꿀 수가 있어. 변수 x를. 그럼 요 놈만 x로 바꾸면은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는 건 똑같은데 뭐가 dx로 바뀔 거냐? 이 dx도 잘 처리해야 돼.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x값 증가량이지. x값 증가량. 요 전체를 x라고 치환을 하면, 마치 치환을 하면은 k1 집어넣었을 때는 요 값이고 k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요거의 2배잖아. 그치? 그럼 k 값이 1, 2, 3, 4 커질 때마다 요 전체의 x값 증가량이 요거 그대로인 거죠. 그죠? 요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가 dx로 바뀔 거냐? 요 자체가 x값 증가량이기 때문에 똑같이 n분의 b 빼기 a가 dx로 바꿔진다. 아니, 그러면 뭐야? 다른 게 없는데, 그죠? 자, 무슨 차이가 생기냐? 요 방법으로 x값을 얘만 x로 치환했을 때 정적분으로 어떻게 바뀌냐? 일단 인테그랄이 됐고 f a는 상수니까 그대로 가고요. 요것만 x로 바꿨어요. 더하기 x. 여기가 다 처리됐네.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꿨어. 요 놈이 dx로 바뀝니다. dx로 다 바뀌었어요. 남아있는 거는 적분 구간만 잘 처리하면 돼요. 자, 적분 구간이라는 거는 x값의 범위야. 근데 뭐가 x냐? 요게 x. 그럼 요 값의 범위만 잘 설정해주면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k값 1 집어넣은 거랑 k값 마지막 n값 집어넣어가지고 k값 1 집어넣어주면은 n분의 b 빼기 a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돼요.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 전체는 0입니다. 이때 x값은 0. k 자리에 n 집어넣으면은 n 약분됩니다. 그럼 남은 게 b 빼기 a잖아, 그지? b 빼기 a. 그래서 x값이 b 빼기 a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끝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위 끝은 b 빼기 a가 됩니다. 요 b 빼기 a가 얘기하는 게 요 k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여기서 변수가 누구냐면은 이 급수에서 자꾸 변수를 생각해야 돼. 변수는 k가 변수야. k. 그렇죠? k가 변수고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변수 n과 k만 요렇게 x를 치환할 수 있어. n분의 k만 x로 바꿀 수 있다? 마치 치환할 수 있다. 그러면 n분의 k만 x로 바꿔주면은 뭐가 dx로 바뀌냐? dx로 바뀌는 거는 자 n분의 k에서 x값 증가량이 얼마냐? 요 k값이 1, 2, 3, 4 변하면 그죠? 그럼 첫 번째는 n분의 1이고 두 번째는 n분의 2고 세 번째는 n분의 3인 거니까 k값이 1, 2, 3, 4 증가할 때마다 x값 증가량이 n분의 1이 됩니다. 그 n분의 1이 dx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바꿔봅시다.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는 항상 인테그랄이고 여기에 보면 n분의 b 빼기 a죠. n분의 b 빼기 a. 근데 dx로 바뀌어야 되는 거는 n분의 1만 바뀝니다. n분의 1만. 그러면 요 b 빼기 a라는 상수는 그냥 그대로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b 빼기 a가 따로 상수로 하나 붙고 리미트 시그마는 처리됐고요. n분의 1이 dx로 바뀌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 괄호 안에 a 상수 그대로 가고요.
b 빼기 a 상수 그대로 갑니다. 나는 n분의 k만 x로 바꿀 거야. b 빼기 a에서 n분의 k만 x로 바꿔주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자, 적분 구간 마지막에 적분 구간이 중요합니다. 뭐가 x냐? n분의 k가 x다. k 자리에 1 집어넣자.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자. 그러면 그때 x는 0으로 갑니다. k 자리에 n 집어넣자. n분의 n이니까 그때 x값은 1입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n분의 k를 x로 치환을 하면은 적분 구간이 0과 1. 자, 뭐 문자도 많고 식도 많고 뭘 x로 치환할 건지 너무 많은데, 그지? 자, 실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지 한번. 자, 네, 3번 문제 바로 갑시다.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 곱하기 2에 1 더하기 n분의 2k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계산하래요. 자, 지수함수도 있고 시그마입니다. 마찬가지 이 시그마 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라는 소리다. 자, 세 가지 방법 다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이 시그마 안에 있는 함수에서 변수가 붙어 있는 놈 보세요. 시그마에서 k가 변수야. 자, 그럼 k가 있는 거예요. k가 있는 거. 그리고 n도 무한대로 가니까 지금 n분의 k가 변수야. 그럼 이때 이 밑값이 2인 지수함수에서 이 지수 전체 있죠. 지수 전체 1 더하기 n분의 2k 이 전체를 x로 치환한다. x로 변환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자, 그럼 세트 바로 여기 끝나면 안 되고 뭐가 dx로 바뀌냐, dx까지 꼭 결정해야 됩니다. 자, dx는 뭘로 바뀌냐? 그런부터 얘기하면은 k의 개수, k가 변수기 때문에 n분의 2가 dx입니다. 소위 말하는 n분의 2가 이거 x값의 증가량. 그죠? k가 1이면은 1 더하기 n분의 2가 되고 k가 2가 되면은 1 더하기 n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이 증가량이 n분의 2가 증가량입니다. 그게 dx, n분의 2가 x값 증가량 dx. 자, 이제 적분 구간만 잘 신경 써주면 돼. 적분 구간도 뭐가 x값이냐 요거. k값 제일 작은 거 1 집어넣고 n 무한대. k값 마지막 거 n 집어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바꿔봅시다. 인테그랄 적분 구간 k에다가 1 집어넣고 n 무한대 보내면은 1이고요. k 자리에 n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2가 되어서 적분 구간이 1부터 3이다. 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처리했고, 자, 그 다음에 n분의 2, 요 n분의 2가 dx로 바뀐다. dx는 뒤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값 2는 상수고요. 요 전체를 내가 x로 치환했으니까 요렇게 정적분으로 바뀐다. 이거는 뭐 기본 정적분이니까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가고 1부터 3까지 계산해주면은 2의 세제곱에다가 2의 1제곱을 빼는 요게 답이 된다. 자, 두 번째 방법도 해볼게요. 다 할 수 있어야 돼, 전부 다. 자, 이 전체를 x로 바꾸지 말고 1상수는 떼버리고 n과 k가 붙어있는 n분의 2k만 x로 바꿀 수 있다. n분의 2k. 자, 요 놈만 x로 바꾸면은 뭐가 dx로 바뀌냐? x값 증가량은 뭐가 되냐? 마찬가지 k의 개수 n분의 2가 x값 증가량 dx가 된다. 자, 그럼 바로 인테그랄로 바꾸는데 적분 구간이 달라지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요 x값 k에다가 1 집어넣고 n 무한대로 보내면은 0입니다. k에다가 n 집어넣어주면은 값이 딱 2가 됩니다. 요게 적분 구간. 자, 리미트 시그마 끝났고요. n분의 2가 dx, n분의 2가 dx. 밑값 이 상수는 그대로 가고 요것만 x로 바꾼 거야. 1 더하기 x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뀐다. 근데 이것도 기본 지수함수 정적분이니까 그지? 똑같이 밑값이 2인 정적분이니까 x 플러스 1 그대로 가고 이거 뭐 x 플러스 1이니까 어차피 미분해봐 1인 거니까 월 0부터 2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빼면은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꾼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꾼 거랑 자, 이 두 정적분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관계. E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1부터 3까지 정적분이야. 자,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은 1부터 3까지 지수함수 밑값이 2인 거니까 이런 지수함수란 말이야. 요 놈을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한 게 요 정적분이야. 자, 이거 비교합시다. 밑값이 2인 지수함수인데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어. x 플러스 1이라는 지수함수는 원래 지수함수랑 무슨 관계냐? 평행이동 관계죠.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얘란 말이야. 그럼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그럼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그럼 그때 원래 적분 구간 1, 3이 있죠. 요것도 같이 마이너스 1만큼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1이었던 놈이 0으로 바뀌고 3이었던 놈이 2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평행이동한 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놈이랑 원래 거를 1부터 3까지 정적분한 거랑 요것만 그대로 옮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적분이 계산 안 해봐도 같다. 자, 서로 함수가 평행 이동 관계에 있으면은 적분 구간을 적당히 잘 설정을 해주면은 서로 같은 정적분을 맞출 수가 있다. 그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을 평행 이동한 함수면은 적분 구간도 똑같이 마이너스 1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뭘 x로 치환하냐에 따라서 두 정적분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두 정적분이 서로 평행이동 관계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순수하게 변수만 있는 거 n분의 k만 치환할 수 있다. 요것만 x로 바꿔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dx로 바뀌냐? n분의 k가 x면은 n분의 1이 x값인 거야 합니다. n분의 1씩 계속 커진다. 그래서 n분의 1만 dx로 바꿔주면 된다. 자, 인테그랄 적분 구간 k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0, kn 집어넣으면 n분의 n이니까 1, 적분 구간은 0과 1. 자, 리미트 시그마 끝났고 자, 근데 n분의 2가 있는데 n분의 1만 dx야. n분의 1만 dx니까 요 상수 2가 앞에 붙어줘야 됩니다. 2 따로. 그리고 dx. 그 다음에 밑값이 2인 건 그대로 가고 여기서 n분의 k만 x로 바꾼 거니까 지수가 1 더하기 2x 이렇게 바뀝니다. 실제 이걸 정적분으로 한번 해봅시다. 2 빼먹지 마시고 밑값이 2인 지수함수니까 정적분 그대로 간 다음에 자, 요거 속적분이죠. 요거 미분하는 놈인데 정적분 할 때는 2를 한번 나눠줘야 되죠. 그거를 여기부터 1까지. 자, 여기 있는 2분의 1 약분시켜주고 1 집어넣으면 2x제곱 0 집어넣으면 2의 1제곱해서 값이 똑같습니다. 요 세 가지 방법 다 알아야 돼. 자,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덧셈식으로 쭉 되어 있는 거를 일단 시그마로 한번 바꿔주면 돼요. 13번에 2번 n이 무한대로 간다. n분 4제곱분의 1이 있다.
1세제곱부터 2세제곱, 3세제곱, n세제곱까지. 자, 1세제곱부터 n세제곱. 요거는 우리가 배운 시그마네요. 그죠? 배운 시그마. 자,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시그마로 바꿉니다. n세제곱인데 변수를 k로 바꿔주면은 1부터 n까지 k세제곱. 자, 이 괄호 합을 시그마로 쓸 때 얘다. 앞에 n 4제곱분의 1이 붙어있고 리미트다. 물론 시그마 k 세제곱은 우리가 공식을 알아. 자, 근데 그 공식으로 풀라는 게 아니야. 시그마로 풀라는 게 아니고 이놈을 정적분으로 바꿔주려는 거야. 정적분. 자, 정적분으로 바꾸려면은 무조건 n분의 k 모양과 n분의 1 모양이 같이 있어야 돼. 이 앞에 k 앞에 개수가 뭘 붙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1이 붙든 2가 붙든 그건 나중에 맞춰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뭘 x로 치환할 거냐, 뭐가 dx로 바뀔 거냐. x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분의 k 모양이 있어야 되고, 이 n분의 k 모양이 있으면서 x값인가요? n분의 1 모양도 있어야 돼. 자, 여기가 n 4제곱분의 1이고 여기가 k 세제곱입니다. 어딜 봐도 n분의 k 모양이 없는데 이 n이라는 값은 시그마의 계산에서는 k가 문자이기 때문에 이 n 값이 상수예요. 상수. 시그마에서는. 그래서 이놈을 시그마 안으로 집어넣고 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 근데 안에가 세제곱이기 때문에 4제곱 중에 n 세제곱분의 1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nk분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앞에 n분의 1이 하나 남아있어요. 자, 그럼 이래 놓고 나면은 여기 n분의 k 모양도 있고 여기 n분의 1 모양도 다 생겼네. 그럼 이거는 뭐 치환할 게 x로 바꿀 게 n분의 k밖에 없네요. 그죠? 자, 바로 갑니다. 나타나세요. n분의 k만 x로 바꿨다. 그럼 적분 변수, 적분 구간은 k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냈을 때 0, n 집어넣어주면 n분의 1이니까 1.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럴로 바꿨고 적분 구간 정했고요. 요놈 n분의 1이 dx, 요놈이 x로 바꾼 거니까 x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기본 계산이니까 4분의 1 x 4제곱에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어주면 답이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자, 연습합시다. 이제. 네, 522번. 네, 둘 다 풀어보세요.